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장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AL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1월 이후로 큰 흐름상에서 보자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생각보다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 코스피 장중에 2052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30일 이동평균선 하회한 이후로 낙폭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오늘 장에서는 뉴욕 증시 힘을 입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다시 되짚어 주실까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 중반에 코스피가 한 2050선 약간 초반을 터치하게 됐습니다만은 약간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서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밀렸다면 아마 지금쯤 지수는 또 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끌어준 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지는 않죠. 기타 국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률은 아닙니다만은 코스피는 좀 견고했는데 일단 트럼프의 그 발언 자체 잠깐 1월 말 2월 초순에는 또 시장에 약간 혼돈을 줬습니다만은 물론 아직도 혼돈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또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가했죠. 일단은 트럼프는 2-3주 내로 감세 정책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할 하여튼 확실히 트럼프는 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좀 셉니다. 발언이 좀 세긴 센데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미국 증시를 금융주 에너지주 위주로 좀 이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화가 사실 지난주만 해도 달러화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원화도 갑자기 급락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달러 인덱스라 그러죠.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회복하면서 약간은 강세 기조로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이제 1150원대로 올라왔는데 글쎄요 제가 수출주의 부담이 완화됐다는 이런 그런 끼는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보다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진정됐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물론 또 앞으로 계속 이슈는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과도했던 환율의 급락은 좀 되돌렸지 않나. 그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오늘 장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상해 지수 이제 3170선 넘어갔는데 중국의 최근 나오는 지표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월말 월초에 나왔던 제조업 지수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발표됐던 수출입 지수를 보니까 수출이 무려 15.9% 이제 위안화 기준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는 위안화 기준을 말씀드렸겠는데 수출이 한 15.9% 그리고 수입이 오히려 25.2%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준으로 좋은 거는 중국의 수출이 증가한 것보다는 수입이 증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 또 이제는 아니죠. 좀 됐습니다. 세계 또 최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이번 주 대외 변수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는 좀 그렇습니다. 전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조정이 좀 심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흐름인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는 2등주의 반란이 가장 돋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를 항상 제가 2등이라 그러면 좀 LG 관계자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을 봤을 때는 LG전자 그룹주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시장에 큰 흐름이었고 그래도 가장 뭐니 해도 주도주는 뭐였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는데 대부분이 금융주, 에너지 이런 주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견고한 상승세는 바로 금융주와 하락 섹터였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는 실적으로도 보여줬고 또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첨언하게 되면 이번 주 가장 핫한 개별주는 바로 게임주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실적 자체가 기대치를 넘어가는 실적을 보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오늘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순환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순환매 마지막 일치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철저히 개별주 위주의 호불호가 명확했던 한 주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번 주 시장 내내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이벤트들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연준의 입에 다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사실 이제 약간 유가는 사실 최근에 생각보다 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지난주도 조금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배럴당 한 53불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는 안 하고 월요일 날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가 발표될 것인데 사실 최근에 국제 유가의 자전 변동성은 중동 오펙 국가들의
감산 이슈라기보다는 달러의 변동성, 미국의 원유 재고의 변동량에 따라 좀 움직였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 월간 보고서에서도 본격적으로 1월부터 감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안 좋은 재료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주목되는 것이 제가 아까 오늘 발표됐던 중국 지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4일 날 화요일 날 발표가 될 것인데 일단은 전달도 좋게 나왔습니다. CPI가 연율 기준으로 YOY 2.1%,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5.5% 정도가 1월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모든 재반 지표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3월에 열리게 되는 양회에서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국 지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옐런 의장이 반기의회 증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 생각하면 뭐 대국정 보고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의회에 나가서 뭐 청문회까지는 아니고 미국의 현재 경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게 되는데 보통 여기 되면 물론 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은 연준이 생각하는 옐런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간접적 시그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는 그래도 다시 연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지금 미국이 조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티는 안 나겠지. 미국이 아직 미의회 예산 승인이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안 승인 자체도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2월 말에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이슈는 큰 그림에서 잡아놓고 다만 19일 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무디스 기준으로 AAA 등급 전망 스테이블 안정적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뭐 올린다. 올릴 것 같지는 않죠. 네, 어쨌든 실제적으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다음 주 미국의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클리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외 환경은 사실 지금 환율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이번 주말에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시장 말이 많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두 정상이 뭐 환율에 대해서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좀 기후로 갔던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 일단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감세 정책을 어떤 걸 나타낼지 워낙 이제 그동안 세 가지 정책이었죠. 인프라라든지 뭐 통상무역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말을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사실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보호무역도 마찬가지인데 감세는 기업 입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낮추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홍풍을 불어줄지 일단 그 기대감이 미국 정치를 잡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는 사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향한다는 그림은 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코스닥인데 이게 기관들 매도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투신을 비롯한 한 코스닥 매도를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코스닥을 잠깐 올렸다가 놨다 하는 거는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오늘은 조금 매도가 어제 이틀 매수까지 들어왔다가 오늘은 매도가 나오니까 코스닥이 좀 주춤한데 일단은 계속 외국인 매수를 좀 기대해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다 보니까 글쎄요 갈 때는 못 갔던 코스닥의 반도체주도 좀 쉬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SK하이닉스 5만원 이탈하고 삼성전자 190만원 이탈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큰 자금이면서 미국과를 동조한다면 여전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롯데케미칼을 선두로 한 뭐 화학주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주에 대한 매수는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서 약간은 제가 또 지난주와는 다르게 전략을 좀 바꾸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느낌은 계속 코스닥이 반등할 것 같은데 수급이 워낙 대형주로 몰리니까 우리가 전체 포트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 배분 자체는 아직은까지는 더 7대3 비율로 대형주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